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남 탓하기가 벌써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즉각적인 폐지를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보험 정책 개혁에 어려움을 인정하며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케어 폐기와 대체 수정안을 마련하는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27일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보험 정책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이슈라며 건강보험이 이렇게 복잡한 줄 아무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지연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번 달 초에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 하고 있지만 합법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연말까지는 초안을 마련한 뒤 내년까지는 얻어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는 재앙 수준이라며 폐지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이러한 남 탓하기, 발 빼기 공세는 전략을 위한 초석이라는 지적입니다. 대선 후보 당시 코 훌쩍임은 마이크 탓, 자객의 불리한 이슈는 나쁜 뉴스를 전하는 언론 탓, 급작스런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인한 혼란도 트럼프 자신은 사전 예고를 하고 싶었다며 남의 탓으로 돌린 바 있습니다. 실제 이날 트럼프는 보험회사 최고 경영자들과의 만남에서 만약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나는 어차피 당신들을 탓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민자 단속이 강경해진 가운데 학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불법 체류 신분의 학생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에릭 슈나이더맨 총장과 마리엘렌 엘리아 국장은 27일 서한을 통해 각 학군들은 현행 주 교육 관련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들어 한층 강경해진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각 학군은 어디까지 협조해야 하는지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불법 체류 신분 학생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설 뜻을 밝히며 학생과 학부모의 이민 정보와 신분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뉴욕주 법에 따르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5살에서 21살 사이는 누구나 공립학교에 등록할 수 있고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학생 본인은 물론 부모의 체류 신분이나 사회보장 번호 등의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연방이나 주정부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도 학생의 입학 절차 후에 이민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 범죄에 연루된 학생을 제외하고는 교내에서 학생을 체포할 수 없으며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신문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연방 이민당국의 이민자 학생에 대한 정보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슈나이더맨 총장은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 범죄 피해자가 신고 과정에서 이민 단속 요원에게 체포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이민 신분 누설 시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뉴욕주 의회에서 추진됩니다. 27일 데일리 뉴스는 에라벨라 시모타스 뉴욕주 하원 의원이 범죄와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이민 신분을 연방이나 주, 지방정부 등에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모타스 의원은 추방 공포 때문에 범죄 신고를 망설인다면 범죄자들을 결코 검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분 문제를 악용해 폭행을 일삼는 범죄자들로부터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법안은 뉴욕주 내 불법 체류 이민자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누구라도 폭행, 가정폭력 등을 당한 피해자의 신분을 보고할 경우 중범죄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 뉴욕주는 법으로 범죄 피해자들을 괴롭힘과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지만 추방의 위협에 대해서는 따로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번 달 초 텍사스에서 남자친구의 학대를 이유로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하던 불법 체류 여성이 이민 단속 요원에게 체포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계기가 됐습니다. 시모타스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이민 신분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체포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5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의 여권 발급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27일 CBS 머니워치는 국세청이 오는 3월부터 고액 세금 체납자 명단을 국무부에 발송하고 이들에게 여권 발급 취소 등의 제재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연방국세청의 세금 미납 액수가 5만 달러가 넘는 고액 체납자들의 경우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기존에 발급된 여권도 모두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해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5만 달러라는 금액 기준은 세금뿐만 아니라 체납으로 인한 각종 벌금과 이자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고액 세금 체납자들의 해외 출국과 경제 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으로 연방국세청은 세금 수입 확보와 함께 고액 체납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지만 체납 세금 분납을 합의했거나 세금 감면에 대해 협상 중인 경우,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와 응급 상황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배우자의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법안은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IRS가 세금 체납자를 확인해 보고하기까지 절차상 시간이 필요해 시행이 유보된 상태였으나 3월부터는 본격적인 절차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뉴저지 포틀리 메인스트리트에 위치한 한 식당에 SUV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가 타박상을 입었지만 또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포틀리 메인스트리트에 위치한 한 식당 감미옥. 오늘 오후 2시 40분쯤 SUV 차량이 가게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Female was pulling into the handicap parking spot, which is located right in the front of the store. She accidentally pressed the gas instead of pressing the brake, and she drove right through the building. 그래도 그 모든 이제 우리가 그 코드에 맞춰가지고 다 고칠 때까지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빨리 오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또 감명 이용해 주시는 또 우리 동포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스럽게 됐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는 80대 한인으로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시각이 점심시간 이후라 손님이 적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 운전자가 경미한 타박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감미옥 측은 매장 수리와 안전 점검 마무리까지 최대 3주가량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정부가 올 한 해 최대 목표로 경전철 건설을 내세웠습니다. 2009년부터 공론화돼 온 경전철 연장안은 예산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7일 제임스 테데스코 카운티장은 신년 연설에서 버겐 카운티 3대 중점 과제로 마약 중독 퇴치와 경전철 건설 그리고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건축 기준 강화 등을 발표했습니다. 테데스코 카운티장은 그중에서도 버겐 카운티 경전철 건설을 위한 예산 확보를 주의회에 촉구했습니다. 후보 시절 핵심 공약이기도 했던 경전철 연장을 임기 3년째를 맞은 올해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경전철 연장안은 2009년부터 공론화되고 있지만 10억 달러로 추산되는 예산이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테데스코 카운티장은 카운티 주민 수천 명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인 경전철이 완공될 때까지 쉬지 않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테데스코 카운티장은 또 지난 2015년 에지워러 아발론 아파트 단지 초대형 화재 사건으로 촉발된 다세대 주택 건립 시 화재 방지 건축 기준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테데스코 카운티장은 대형 화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건축 규정이 변경되도록 주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새 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에 학비 보조 확대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공립대 수업료 면제 계획을 밝힌 가운데 공화당 측이 사립대까지 포함한 학비 보조 확대안을 제시했습니다. CNN은 27일 공화당에서도 뉴욕주 학비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하면서 학자금 부담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연소득 12만 5천 달러 미만 가정의 학생에게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엑셀시오르 스칼라십을 제안한 쿠오모 주지사의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브라이언 콜브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은 TAP의 최대 수혜 금액을 현행 연 5,165달러에서 6,470달러로 올리고 기존 소득 제한을 연 8만 달러에서 12만 5천 달러로 올리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최대 수혜 금액 6,470달러는 주립대 1년 수업료와 같으며 소득 제한 12만 5천 달러는 쿠오모 주지사의 수업료 면제 정책과 같은 것입니다.
즉 학비 지원을 공립대 수업료 면제 해당자 20만 명을 포함해 사립대까지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 33만 6천 명이 수혜 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원 공화당에서도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와 유사한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최저 수혜 금액을 $1,000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2017년에서 2018 회계년도 예산에 어떤 형태로든 학비 보조 확대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주 지역의 우수 한인 인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공직 채용에 나섭니다. 오는 3월 27일 뉴욕 뉴저지 일원 대학에서 진행됩니다. 27일 한국인사혁신처는 미 동부와 서부 6개 주요 대학에서 우수 글로벌 인재 선발을 위한 2017년 해외 공동채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주 지역 한인 유학생과 우수 한인 인재를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공직 채용에 나서는 것입니다. 채용 설명회는 22일부터 24일까지 UC 버클리와 스탠포드, UCLA 등 서부 지역 대학을 시작으로 3월 27일은 뉴욕과 뉴저지 미 동부 일원 학위 취득자와 예정자를 대상으로 뉴저지 프린스턴 대학에서 진행되고 28일과 29일에는 펜실베니아 대학과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각각 열립니다. 이번 채용 설명회에서는 한국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정부 출연 연구기관 20여 곳이 채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역량과 열정을 갖춘 한인 인재들에게 기회를 확대하고 공직사회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참석을 희망하는 한인들은 인사혁신처 웹사이트에서 방명카드를 작성해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롱아일랜드의 세븐일레븐 편의점 현금 인출기에서 카드 번호와 고객 정보를 도용할 수 있는 불법 장치가 발견됐습니다. 개인 정보를 훔치는 스키밍 장치가 발견됐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국은 지난주 레비타운의 세븐일레븐 내 ATM에 스키밍 장치를 설치한 용의자 사진을 배포하고 인근 지역 ATM을 대상으로 스키밍 장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레비타운에 이어 아일랜드 파크의 세븐일레븐에서도 카드 번호와 고객 정보를 도용할 수 있는 불법 장치가 발견됐습니다. 스캐밍은 은행이나 편의점, 백화점 등에 설치된 ATM 기기와 주유소, 주유기 등의 카드 투입구에 불법 장치를 설치해 이용객의 정보를 빼내는 금융 사기입니다. 최근 스캐밍 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스캐밍은 중절도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누를 때 한 손으로 키패드를 가리고 누를 것과 카드를 기계에 넣기 전에 카드 투입구를 흔들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투입구가 헐겁거나 본드로 붙은 자국 등이 있다면 이용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국제공항이 터미널과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하기 위한 대규모 확장 공사를 실시합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을 비롯한 시 공항 당국 관계자들은 오늘 LA 국제공항에서 중앙 탑승홀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총 사업비 16억 달러가 투입되는 새로운 탑승홀은 탐 브래들리 국제공항의 서쪽에 건설되며 5층 구조의 12개 터미널이 들어서게 됩니다. 특히 관계자들은 새로운 탑승홀은 지하 터널을 통해 탐 브래들리 국제터미널로 연결되며 건물 내부에 다양한 레스토랑과 쇼핑몰이 들어서는 만큼 공항 혼잡 완화는 물론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LAX 탑승홀 신축 공사는 오는 2019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을 가로지르는 모하비 사막에서 관광버스와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수십여 명이 다쳤습니다. 샌 버나디노 카운티 소방국은 오늘 낮 12시쯤 58번 국도와 395번 하이웨이가 만나는 구간에서 30명의 여행객을 태운 소형 관광버스와 승용차 2대가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적어도 2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사고 당시 동쪽 방면으로 향하던 버스가 갑자기 반대쪽 차선으로 진입해 달려오던 승용차 2대와 충돌했으며 이 가운데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55살의 여성 운전자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고로 사고 현장 인근 미 해군 항공부대와 해병 의료진까지 부상자 구조에 나섰으며 6대의 헬리콥터와 9대의 구급차가 투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당국은 현재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최근 뉴질랜드 해안가에서 고래 수백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는데요. 죽은 고래를 처리하는 방법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뉴질랜드 골든베이의 해안가. 죽은 고래들이 해변을 따라 길게 널려 있습니다. 길 잃은 고래 수백 마리가 해안가로 몰려들었다. 수심이 얕은 모래톱에 갇혀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The sight is absolutely horrific. I can just look down that row of whales just going into the distance. They're all dead. 필사의 구조 작업에도 죽은 고래만 무려 300여 마리. 고래 사체를 처리하는 것도 큰일입니다. 육중한 고래를 옮기는 것도 힘들지만 고래 사체가 부패하면서 내부에 가스가 차면 몸통이 풍선처럼 부풀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래 사체를 처리하는 도중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폭발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Et tykt spæklag, de her kaskadotter. Så når de begynder at rådne, så kan de ikke komme af med deres forrådnelsesgasser. Og så bliver det så pustet op som en ballon eller en bombe. Og så kan de potentielt være farlige. 이를 막기 위해 뉴질랜드 당국은 고래 몸에 구멍을 뚫어 가스를 빼고 있는데 작업이 다 끝나면 모래 언덕에 묻을 계획입니다. 정체불명의 드론이 초원 위를 날아다닙니다. 잠시 뒤 힘찬 날갯짓을 하며 독수리가 날아오더니 드론을 낚아채 끌어내립니다. 프랑스 공군이 훈련시킨 독수리가 드론을 잡는 모습입니다. 독수리들은 태어나자마자 드론을 사냥감으로 여기도록 길들여지는데 조련사들은 어린 독수리가 드론을 공격하면 보상으로 고기를 줍니다. 이에 앞서 네덜란드 경찰도 드론을 잡는 비밀병기로 독수리를 훈련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His vision is 5 times more better than a human. Don't forget, they are born hunters. They miss nothing. 불법적인 드론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수록 드론 잡는 독수리의 인기도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뉴욕의 한 패션쇼. 밋밋한 가슴을 당당하게 드러낸 여성 모델들의 얼굴에 자랑스러움이 묻어납니다. 란제리 쇼를 장식한 이 모델들의 공통점은 모두 유방암을 이겨냈다는 것. 유방을 절제해 수술 자국도 있고 형태도 온전치 않지만 모델들은 상처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It felt awesome. It felt empowering. I felt sexy. I felt beautiful. And I was proud. I was like, these scars are sexy and awesome. 이번 행사는 유방암을 이겨낸 디자이너가 기획했는데 유방암 생존자들이 스스로 아름다움을 재발견한 무대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반유대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27일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해 전역의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 최소 2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탄 테러 위협이 발생했습니다. 각 지역 경찰과 연방수사국은 폭발물 탐지견 등을 동원해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찾지 못했습니다. FBI는 이번 테러 위협 전화가 다른 국가에서 걸려온 것으로 보고 수사에 집중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센터의 통신기기가 해킹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중에 있습니다.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26일 오전 알코올과 라이터를 들고 백구경찰서 건물로 들어가던 26살 제임스 왕이 체포됐습니다. 왕은 체포 직후 건물 안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지르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명확한 범행 동기는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이 남성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거 당시 왕이 소지하고 있던 생수병도 조사해보니 알코올이었습니다.
27일 크리스티 주지사는 오툴 주 상원 의원을 뉴욕 뉴저지 항만청 이사회 커미셔너로 지명했습니다. 오툴 의원이 주의회의 인준을 받게 되면 한인 최초로 뉴욕 뉴저지 항만청 커미셔너에 오르게 됩니다. 오툴 의원은 크리스티 주지사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항만청 이사가 된다면 최선을 다해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툴 의원은 아일랜드계 아버지와 한국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노후화된 시스템 보수와 새로운 신호 시스템 설치를 위해 7번 전철 퀸즈 롱아일랜드 3 퀸즈보로 플라자역에서 맨하탄 34가 허드슨역 구간 주말 운행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3월 3일에서 6일, 10일에서 13일, 24일에서 27일 등 운행이 중단되고 적용 시간은 금요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월요일 오전 5시까지입니다. 날씨에 따라 스케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은 오전 중 안개가 끼겠고 흐리겠으며 오후에는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2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 48도, 섭씨 9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다시 추워지면서 기온에 따라 눈이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은 가끔 흐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